무서운 꿈속을 헤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꿈속으로 킹케이드와 조이를 부르는 그녀는 크리스틴입니다. 배우가 바뀌었네요. 3편에서 프레디를 이긴 그들, 크리스틴은 아직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때 크리스틴은 킹케이드의 강아지에게 물리고 모두 꿈에서 깨게 됩니다. 다른 평범한 10대들처럼 절친 앨리스와 그녀의 오빠이자 남자친구인 릭과 학교에 가는 크리스틴. 이 밀림의 왕은 데비입니다. 3대 500은 치는 여자죠. 그리고 앨리스의 짝사랑 상대 댄. 천식이 있는 머리가 아주 좋은 쉴라. 그리고 밀림의 운동왕 데비는 바퀴벌레를 아주 싫어하죠. 지난 영상이 생각나는군요. 바퀴벌레야. 앨리스의 오빠이자 크리스틴의 남자친구인 릭은 동양무술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머리띠를... 밤이 되고 스르륵 열리는 킹케이드의 방문. 아이쿠, 그랬구나. 어느 공포영화보다 심장이 위험합니다. 남한 게 없어. 언제 잠들었던 거죠? 킹케이드는 프레디를 묻었던 폐처장에서 눈을 뜨고 걔도 같이 왔네요.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걔가 전립선이 타는 듯한 통증에 지저대는 그때 프레디의 뼈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프레디가 돌아왔습니다. You shouldn't have buried me. 엄청난 힘과 함께 돌아온 프레디에게 킹케이드는 자신의 능력인 힘 한 번 못 써보고 당하고 맙니다. 같은 시간, 전편에 이어 누나 나주거를 꿈꾸고 있는 조이네요. 그런데 그의 물침대 속에 누나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프레디에게 조이도 당하고 말죠. 다음날 학교에 간 크리스틴은 불안한 기운에 휩싸이는데 조이와 킹케이드의 자리가 비어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들의 죽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패닉에 빠져 기절하고 맙니다. 한편 이곳은 앨리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입니다. 그곳에 제정신이 아닌 듯한 크리스틴과 릭이 찾아와 조이와 킹케이드의 죽음을 알립니다. 걱정되는 앨리스와 친구 릭을 따라가는 댄. 이렇게 4명이 찾아간 곳은 모든 사건이 시작된 엘름가의 그 집입니다. 프레디는 마치 도시전설처럼 기억되고 있네요. 그때 나타난 크리스틴의 엄마 때문에 조사는 끝나죠. 결국 집에 돌아온 크리스틴. 그렇죠. 친구가 둘이나 죽었는데 밥이 들어갈 리가 없죠.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전편에 이어 여전히 빌런입니다. 크리스틴을 재우려고 물에 수면제를 타 먹였습니다. 끝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앨리스가 말한 드림마스터 자장가를 떠올리며 잠이 드는데 좋은 경치네요. 경치요 경치. 저는 순수합니다. 그때 바다에 솟아오른 상어 지느러미. 마치 조스 같군요. 프레디에 의해 엘름가의 집으로 옮겨진 크리스틴. 그런데 프레디는 크리스틴을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엘름가의 마지막 아이 크리스틴만 죽이면 복수는 끝날 텐데요. 이상하네요. 그는 크리스틴의 힘으로 다른 아이를 불러들여 그 아이를 매개체로 다시 살인의 고리를 시작하려는 계획입니다.
크리스티는 결국 앨리스를 꿈에 불러들이게 되죠. 앨리스, 도망가. 딱 봐도 사람 죽이게 생기지 않았냐? 결국 프레디의 뜻대로 되고 크리스티는 당하고 맙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앨리스에게 자신의 힘을 넘기죠. 그렇게 남을 꿈속으로 불러오는 세상 민폐스러운 힘은 앨리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잠에서 깬 앨리스는 릭과 서둘러 크리스틴에게 달려가는데 크리스틴은 앨리스의 꿈처럼 불타고 있었죠. 그렇게 친구들의 곁에 묻혔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에 오는 앨리스. 벌레를 무서워하는 데비를 위해 고주파 발신장치를 만들어 온 쉴라 덕분에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역시 사람은 인싸가 되고 볼 일이네요. 그렇게 프레디보다 무서운 시험은 시작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들 좀 하지. 그때 답을 못 쓰는 아이들이 답답해서 나타난 빨간펜 선생님 프레디. 빨간펜입니다. 이건 위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두려움에 빠진 쉴라 앞에 프레디가 나타났습니다. 쉴라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프레디. 앨리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는 천식으로 고생하는 쉴라의 숨을 빨아들여 쉴라를 죽이고 말죠. 앨리스의 꿈속에 쉴라가 따라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앨리스는 죄책감에 빠지고 맙니다. 시간은 흐르고 댄은 잠을 못 자는 릭과 앨리스가 걱정되는데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앨리스. 하필 릭도 그때 졸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쾌변을 축하하는 그녀들과 앨리스, 그리고 그 뒤로 크리스틴이 있습니다. 크리스틴을 그리워하던 릭은 그렇게 엘리베이터로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일본풍의 진실의 방. 한참을 얻어맞던 릭은 각성한 중2병의 힘으로 프레디를 몰아붙이는데 느리구나, 쓰러지는 것까지. 훗. 하지만 프레디는 너무 강했죠. 그렇게 릭까지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릭의 죽음을 느꼈죠. 릭의 장례식. 이제 이들은 댄과 데비, 그리고 앨리스 셋뿐입니다. 보통 행운의 부적을 이런 걸 쓰나요? 갑자기 정신력 운운하는 거 보니까 앨리스는 받기 싫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죽을 때마다 그들의 능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의 꿈의 능력, 쉴라의 정신력, 릭의 무술 실력까지. 그렇게 찾아온 약속 시간, 데비는 3대 500을 치고 있고,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앨리스는 댄을 만나기로 한 아르바이트하는 식당 앞으로 나왔는데 댄은 없고 처음 보는 극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콜라에 팝콘까지 손에 들고 좌석에 앉는 앨리스. 영화 속에선 태풍이 불고 있고 그 바람은 앨리스를 영화 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야, 이 정도 특수효과면 박수 받을만 하지. 영화 속 앨리스가 도착한 곳은 그녀가 일하는 식당. 그녀를 기다리는 건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식당 알바를 하고 있는 앨리스 자신과 프레디였습니다. 그리고 리얼 피자 나라, 치킨 공주는 어딨죠? 그리고 겁에 질린 앨리스는 본의 아니게 데비를 끌어들이게 되고 이 손톱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요? 댄과 만난 앨리스는 데비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프레디는
데비의 집에 도착한 둘은 서둘러 데비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프레디는 회원님 3번만 더 들게요. 이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먹고 바로 들어눕는 게 최고죠. 손절당한 그녀의 팔에선 바퀴벌레의 다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놀란 그녀는 도망치는데 그때 데비의 집에 도착한 둘은 서둘러 데비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응? 그 시간 데비는 바퀴벌레를 잡는 끈끈이에 완전히 붙어버리고 앨리스와 댄은 반복을 알아차렸네요. 하지만 데비는 완전히 바퀴벌레로 변한 상태로 프레디에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노래방 금지곡 1번은 뭘까요? 분노한 앨리스는 갑자기 나타난 프레디를 고라니 하려는데 그건 프레디가 아니라 나무였죠. 앨리스보다 프레디가 지능이 높았을 뿐입니다. 다행히 앨리스는 무사했지만 댄은 크게 다친 상태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마취를 하면 잠이 들겠죠.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서둘러 집으로 온 앨리스는 친구들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들의 무기로 단단히 준비합니다. 그동안의 내성적인 모습을 버리고 프레디와 싸우기로 한 거죠. 그때 수술실에선 앨리스는 댄의 꿈속에 뛰어들고 둘은 수술실을 빠져나오는데 그들이 빠져나온 곳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디의 손바닥 위에 있는 이들. 그 사이 댄은 혼자 꿈속에서 빠져나오고 맙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앨리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죠. 프레디와의 결전을 시작합니다. (5초) 만에 9대를 맞았지만 멀쩡한 프레디는 앨리스를 한 대도 못 때렸네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덤벼들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싸움의 경력이 다르죠. 프레디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가지고 놀았으니까요. 앨리스는 신라의 고주파 발생기로 프레디의 몸에 구멍을 뚫어버리지만 그것조차 프레디에겐 데미지가 없네요. 이제 이길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때 귀여운 층간소음 유발 꼬맹이들의 힌트. 앨리스는 프레디에게 스스로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고대부터 믿었던 악몽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드림마스터라는 존재에 대한 자장가의 내용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죠. 그렇게 갇혀있던 아이들의 영혼은 해방되고 그렇게 프레디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댄과 앨리스는 커플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내용이네요. 그렇게 영화는 5편을 암시하며 커플이 생기는 배드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소개해드린 영화는 1988년작 나이트메어 4입니다. 3, 4, 5편이 드림워리어, 드림마스터, 드림차일드 이렇게 시리즈 속 작은 시리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3편이에요. 그 3편의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프레디의 살인 아이디어가 가장 도드라지는 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4편은 아이디어는 살아있지만 내용 전개가 좀 억지스럽네요. 그리고 주인공 앨리스의 오빠 릭이 동양무술에 심취해 있는 캐릭터인데 하필 일본의 그 마크 머리띠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앨리스도 최후의 싸움 때 릭이 그 머리띠를 손에 감죠. 일본의 투자 관계가 얽혀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시대에 서구권에서 일본 문화가 인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 걸까요? 그게 저는 눈에 많이 거슬리네요. 하지만 프레디라는 캐릭터 자체는 3편에 이어서 점점 살아나고 있네요. 프레디가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라는 아이디어를 보는 맛에 보는 영화니까요. 이상 운동의 위험성을 알려줘서 오늘도 밥 먹고 드러눕게 만드는 영화 나이트메어 4 드림마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이상 공포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곰이었습니다.